서른이 넘었으면 기빨리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마세요. 예수나 부처도 그 나이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생각보다 살아볼만 합니다. 용기 내보세요. 최근 스노우폭스 지분을 8천억에 매각한 김승호 회장은 사장학개론 북토크 강연에서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결별하는 용기에 대해서요. 지금 여러분 옆에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용기를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직장, 가족, 친구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해결 방법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장에서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한 방에 제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의 40%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상사, 분명 나보다 직급도 낮고 나이도 어린데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후배, 은근히 나를 무시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까지 나를 깔보게 만드는 동기, 이런 사람들 꼭 한 명씩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나 불쾌해 라는 정확한 표현보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어 라면서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잘못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내가 버림받는 게 싫어서 그냥 내 잘못으로 넘기자, 아니면 내 잘못으로 넘기지 않으면 괜히 내가 상처받을까봐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태도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더 낮게 보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이거 네 잘못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갑의 위치로, 나는 을의 위치로 만들게 하는 대화법인 셈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무례한 말에 응대해야 한다면 나의 잘못이 있을 경우는 내 잘못으로 인정하되 오해가 생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주임, 너는 회사 들어온 지가 몇 년인데 왜 아직도 신입처럼 일해? 그러니까 내가 일을 못 맡기지. 팀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해봤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놓친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 다시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 덕분에 하나 더 배우게 됐네요. 이렇게 말이죠. 끝맺음을 상대방에 대한 감사로 끝내면 상대방도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서 되려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만큼 상대도 인정에 대한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요. 이것을 잘 이용하면 무례한 상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한 반대를 하는 사람은 가족일 겁니다. 내가 결혼 상대를 소개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경우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경우, 또 퇴사 후에 창업을 하겠다는 말에도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장학개론을 쓴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른이 넘었으면 기빨리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마세요. 예수나 부처도 이 나이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생각보다 살아볼 만합니다. 용기 내보세요. 서른이 넘었다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은영 박사도 한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려면 진정으로 부모를 이겨봐야 합니다. 그 과정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죠.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길로 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서면 그 길로 직진해보는 것도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기 내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잡음들로부터 멀어져 보세요. 당신은 더욱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가족 간의 해결법과 비슷한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친구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에는 나와 그 친구가 함께 했던 시절이 지나가서 각자의 상황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물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서로의 상황이 너무 달라져서 이제는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졌을 때죠.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 달라졌다거나 직업, 살고 있는 집,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나는 저 친구와 비슷한 환경의 사람이었는데 어느샌가 저 친구 혼자 내가 꿈에만 그리던 차를 몰고 나타났다거나 내가 우상처럼 여겼던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전혀 반대로 나는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친구 관계는 예전 같지 않게 되겠죠. 이런 현상은 30대가 되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내가 그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고개를 숙여서 친구를 인정하고 배려해줘야 하고, 혹은 그렇지 않는다면 내게 존재만으로도 상처를 주는 그 친구를 과감히 떠나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선택지 모두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장, 가족, 친구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나의 회복 탄력성을 단련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주한 교수의 회복 탄력성 책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단 한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에너지를 얻으시나요?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지지를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전혀 관련 없는 할머니, 여자친구, 남자친구, 선생님, 사장님, 옆집 사람 등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말이죠. 그 한 명만 있어도 이 세상은 살아볼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줄 사람이 없다면 댓글로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툴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그 한마디로 여러분이 오늘 성장할 수 있다면 툴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